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정비소 고르기에 대한 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정비소에서 수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착한 정비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비소, 양심 없는 정비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정비소 관련해서는 차를 잘 모르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에게 수리비를 과대하게 받는 경우와 수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수리하게 하는 등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양심 없는 정비소에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에 산타페를 타는 회사 여성 직원이 있었는데 저한테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까운 칸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신 정비소에 가서 바로 수리를 하지 마시고 어떤 증상인지 알게 되면 같이 부품도 알아보고 수리비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에어컨 수리가 끝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날도 더운데 잘하셨네요 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수리비는 60만원 정도 나왔다고 저한테 이야기 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에어컨 가스나 이런 촉매가 부족해서 안 나왔나 보다, 그렇게 수리비는 많이 안 나왔을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60만원? 와, 뭐 컴프레셔나 이런 부분이 크게 고장났었나 보다 라고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수리했길래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에어컨 관련해서 파이프만 교체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파이프만 교체했는데 60만원? 그분에게는 따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잘 수리하셨다, 알겠습니다, 뭐 안전운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대모비스에 전화해서 수리했다고 했던 부품 가액을 조회해봤습니다. 결과는 그 에어컨 관련된 파이프 부품들은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그분은 양심 없는 정비소에 당첨되신 겁니다. 저도 에어컨 수리와 관련해서 잘 몰라서 몇몇 공업사, 제가 아는 카센터 사장님께 전화해서 그분이 교체했다고 했던 에어컨 파이프 관련 전부 교체하면 수리비가 얼마 정도인지 문의드렸습니다. 결과는 적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안쪽으로 수리를 해주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차마 이 내용을 수리하신 분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오고 가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예전에도 그 공업사에서 수리를 했었는데 카센터에서 나오다가 앞바퀴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상에, 뉴스에만 나올 일을 제 주변 지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수리를 대충하고 비싸게 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나쁜 정비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다시는 그 정비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비소를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대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선배는 K7을 타시는데 최근에 휠 타이어를 교환했습니다. 넥센 타이어를 17인치로 4짝을 교환하고 브레이크 패드 정도를 가는데 총 비용이 140만원 정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엄청 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혹시 타이어가 넥센 엠페라입니까? 물었더니 엠페라? 그게 뭐야? 타이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제 선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했던 공업사도 휠 타이어를 같이 했는데 제가 정비를 배울 때 거의 2달 동안 했던 게 휠 타이어 교체와 얼라이먼트여서 타이어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차를 보자고 했습니다. 선배의 타이어는 역시 넥센 타이어 중 엔트리급 모델이었습니다. 적어도 타이어 하나에 10만원도 안 하는 그런 저가형 타이어였습니다. 4짝이면 대략 40만원 훨씬 안쪽으로 교체할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 부품값 해봐야 앞뒤 5만원도 안 하고, 공임을 타이어 하나당 만원씩 받는다고 치고 브레이크 교체 비용 공임 3만원을 받아도 140만원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타이어 교체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가 타이어 교체할 때 휠도 같이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휠에 변형이 있어서 4짝을 다 교체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정 휠은 변형이 정말 잘 일어나지 않고 튼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휠이 사고도 없는데 4개가 다 손상되었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만산 경량 휠, 카피 휠 등을 껴서 요철에서 휠에 크랙이 간 것은 제가 본 적은 있지만 국산차 휠이 휘거나 망가졌다는 내용은 보지도 못했고 찾기도 힘든 일인데 그 선배한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착한 선배도 나쁜 정비소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배는 그분들에게 고생한다며 잘 고쳐줘서 감사하다고 커피까지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국산차를 타던 수입차를 타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비소를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렇듯 그리고 위에서처럼 과도한 수리비를 피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에 먼저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타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DM 에어컨 고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수리, 에어컨 컴프레셔 파이프 수리 등등 글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수리업체 사장님들로 자기 카센터를 홍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수리한 내역을 바탕으로 전화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 수리한 내용이 에어컨 컴프레셔 파이프 누설 수리 내용이면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에어컨 컴프레셔 호수 누설이 있는데 교체 비용이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격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만약 그분이 직접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면 다른 곳에서 점검을 받은 내용인데 부품 교체 비용만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문의해 봅니다. 그분이 가격을 알려주시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럼 일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알았죠? 이렇게 산타페 에어컨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서 수리비 내용을 찾아갑니다. 컴프레셔 파이프 누설 수리는 땡땡 만원, 컴프레셔 교환은 땡땡 만원 등등. 이걸 바탕으로 내 차량 카페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에어컨 수리와 관련된 글들을 찾아봅니다. 그럼 수리한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확인한 가격과 비교해 봅니다. 제가 문의한 업체보다 비용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기준이 추가가 될 겁니다. 만약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과 비교해서 가격이 적정하면 그 업체는 착한 가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은 서울인데 수리업체 카페의 글이 안양이라면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럼 제 집 주변에 카센터에 전화를 해봅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호수를 갈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변이 땡땡 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직접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제가 이 부분은 점검을 받았는데 컴프레셔 호수만 갈면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가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카센터에도 전화를 해봅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가격대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카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봅니다. 바로 수리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정비소에서 상태를 봐주는 점검은 무료입니다. 점검을 받으면 그 사장님이 땡땡 부분과 땡땡 부분의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교체 비용에 대한 가격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미 네이버 카페에 카센터 사장님과 카페 회원들 그리고 주변의 카센터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장님이 제시한 가격대가 합리적인 곳이라면 거기 사장님과 연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품 가격을 사기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없지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부품 가격은 인터넷에 현대차나 기아차 부품 대리점을 검색하면 부품 판매처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 차량 번호를 불러주고 부품 가격이 얼마인지 조회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니까 그렇게 부품 가격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 재무제표도 들여다보고 또 핸드폰을 산다고 하면 저렴한 핸드폰을 산다고 이곳저곳 둘러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재테크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고칠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작동 원리 모든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에어컨이 안 나오거나 고장난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을 검색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 확인해서 전화 문의해서
가격대를 찾아보고 주변 가까운 가게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차는 자주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 차를 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블루엔즈나 오토큐 같은 곳은 보증 수리가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과도한 폭리를 취할 가능성은 적지만 보통 제가 알아본 정비소보다 수리비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같은 블루엔즈, 같은 오토큐인데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냥 거기도 직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인 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비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권위적인 분들, 지시 쪽, 확인해, 왜 이렇게 비싸, 사장 나오라고 해 등등 명령조로 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비사를 되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공손하고 되게 예의가 바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들에게 빵이나 음료수 같은 거를 사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비사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게는 의사입니다. 오진을 하면 자동차가 죽을 수 있겠죠. 우리는 명의를 찾아야 됩니다. 병원에도 오진하는 의사, 폭리를 취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좋은 의사가 있듯, 또 나쁜 경찰, 좋은 경찰이 있듯 이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좋은 카센터를 찾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